58세. 한 남성의 하루는 밤이 가장 길고 가장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등을 돌린 채 잠들기를 기다리는 그 몇 분이 그에게는 몇 년보다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한때는 서로에게 따뜻하게 말을 건네던 두 사람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대화는 줄어들고 손끝의 온기도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혹시 또 실패할까봐 마음이 움츠러들었고 아내는 아프고 실망시킬까봐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무 말 없는 밤들이 쌓일수록 두 사람의 거리는 묘하게 더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아주 작은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등을 돌린 아내가 베개 위로 조용히 흘려내리는 눈물을 재빨리 닦아내는 장면이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린 건 나이가 아니라 아무도 말하지 않는 침묵이었구나.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세훈입니다. 올해로 85 의료 현장에서 6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까지 진료실을 찾아온 중장년 노년 부부는 셀 수 없이 많고 부부 친밀감 상담만 해도 수천 건에 이릅니다. 긴 시간 동안 저는 분명한 사실 하나를 배웠습니다. 노년의 친밀감은 체력의 문제가 아니라 소통과 섬세함, 그리고 서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사랑을 나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단지 예전 방식으로는 마음이 닿지 않게 될 뿐이죠. 오늘 이 영상을 선택한 분들 중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안고 있을 것입니다. 아내가 나를 피하는 것 같다. 예전 같지 않다. 혹시 이제 끝난 걸까?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부부가 다시 서로에게 따뜻하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관계는 무너지는 순간에도 길을 잃었을 뿐이지 결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한 부부가 있습니다. 결혼 30년 차였던 그들은 서로에게 마음을 쓰고 싶었지만 서로가 상처받을까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6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몸의 변화로 인해 자신감을 잃었고 아내는 말하지 못한 통증 때문에 스스로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변화, 하루 10분의 대화와 한 번의 부드러운 손길만으로 그들은 다시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치료라 부르지 않고 회복이라고 부릅니다. 서로의 속도와 마음을 이해하기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우리는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몸, 심리, 감정의 세 가지 연결 구조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지만 말하지 못했던 부분들, 중년 이후 여성의 신체적, 정서적 변화와 그에 맞춰 관계를 회복하는 핵심 원리들을 차근차근 풀어드릴 것입니다. 45, 60분 뒤면 여러분은 배우자의 마음이 왜 다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열리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억지로 기분을 맞추지 않아도, 섬세함과 존중, 그리고 아주 작은 실천만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성은 사랑이 식어서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랑이 아니라 말하지 못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것이 아니라 40대 중반, 50대를 지나면서 조금씩 아주 조용히 몸과 마음 안에서 쌓여온 결과입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이 변화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괜찮은 척 넘기다가 어느 순간 이제는 그냥 피하고 싶다는 지점까지 밀려오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진료실에서 오랫동안 만난 중년 이후의 여성분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말을 하셨습니다. 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마음은 아직 남편과 가깝고 싶고 여자로서 존중받고 싶은데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스스로를 탓하게 되고 그 탓이 쌓여서 마음의 문까지 함께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나이를 지나며 자연스럽게 변합니다. 특히 40대 후반에서 50대 사이에는 여성 호르몬, 그 중에서도 에스트로겐이 서서히 줄어들면서 몸 상태가 크게 바뀝니다. 이 호르몬은 단지 생리주기만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촉감, 점막의 촉촉함, 혈액순환, 근육과 조직의 탄력까지 두루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던 자극도 이제는 건조감과 불평함으로 느껴지기 쉬운 것입니다. 억지로 참고 넘어가면 그때의 경험이 아프다, 힘들다라는 기억으로 저장되고 그 다음부터는 같은 상황 자체를 피하고 싶어지지요.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혈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장과 혈관에도 변화가 찾아오면서 골반과 하복부 쪽으로 가는 혈액량이 예전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혈액이 잘 돌지 않으면 몸의 반응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예전에는 금방 편안하게 느껴지던 자극도 지금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준비 과정이 길어져야 비슷한 수준의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잘 모르는 남편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반응이 없지? 나 때문에 그런가 하고 오해하기 쉽고 아내 입장에서는 내가 이제 문제인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더욱 숨기게 됩니다. 근육과 조직의 탄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얼굴의 탄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내부의 조직들도 서서히 탄력을 잃습니다. 익숙한 방식, 익숙한 속도, 익숙한 자세가 어느 순간 몸에 부담이 되기 시작하는 시점이 찾아옵니다. 예전과 똑같이 행동했는데 이제는 통증이 느껴지고 다음 날까지 피곤함이 남아버리면 그 경험은 다시는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많은 남성분들이 이제 더는 관심이 없나 보다라고 오해하시지만 실제로는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편안하지 않아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신체의 변화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의 변화는 더 섬세하고 더 깊습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은 상처에 훨씬 더 민감해집니다. 젊을 때는 웃고 넘길 수 있었던 말 한마디도 이제는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 건가? 내 마음은 생각하지 않는 걸까? 라는 질문으로 남습니다. 존중받는 느낌이 줄어들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다칩니다. 낮 동안의 무심한 말투, 습관이 된 무관심이 쌓이면 밤이 되었을 때 몸을 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그냥 피곤해 라고 말해도 마음속에는 혹시 또 실망할까봐 혹은 아플까봐 라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친밀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체보다 먼저 심리적 안정감을 만드는 일입니다. 아내가 느끼는 불편함과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너의 속도에 맞추겠다, 서두르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태도입니다. 괜찮아. 천천히 가도 돼.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해줘. 오늘은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좋아 라는 말 한마디가 어떤 약보다 더 큰 안도감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제게 가장 많이 하셨던 고백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선생님, 저는 남편이 날 여자로 본다고 느껴지면 아직도 기쁘고 설레요.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가오면 몸이 따라주질 않아서 두렵고 미안할 뿐이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늘 남성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내가 원하는 것은 예전의 스피드가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이해해주는 시선입니다.
과거의 방식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변화를 함께 알아가는 동반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성의 몸과 마음의 변화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생리 순환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머리카락 색이 변하고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를 창피한 것, 숨겨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함께 맞춰가야 할 새로운 리듬으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예전에는 힘과 속도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느림과 섬세함, 공감이 훨씬 더 큰 역할을 합니다. 말 그대로 힘으로 밀어붙이는 시대는 끝났고 함께 호흡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여기서 남성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단 한 줄의 문장이 있습니다. 여성은 변화, 한 몸을 이해해주는 태도를 원하지 과거의 방식을 다시 강요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 문장을 마음에 담아두시면 앞으로의 방향이 훨씬 분명해집니다. 아내의 반응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든 것이 아닙니다. 단지 몸과 마음이 달라졌을 뿐이고 그 변화에 맞춰서 우리가 접근 방식을 조금 바꾸어야 할 때가 온 것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변화를 잘 모른 채 혹은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오히려 친밀감을 멀어지게 만드는 실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중년 이후 부부 사이의 친밀감을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5가지 대표적인 실수와 오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하나씩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출발선이 다를 뿐입니다. 남성은 대개 마음이 움직이면 바로 몸이 따라가지만 중년 이후의 여성은 마음과 몸이 천천히 단계적으로 준비되어야 비로소 문이 열립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왜 이렇게 무덤덤하지? 라는 서운함과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라는 자책이 서로를 더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제가 만난 한 60대 남성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마음의 준비가 되면 그냥 바로 시작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아내분께 따로 여쭤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먼저 마음이 풀려야 해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도 조금 나누고 손도 한번 잡고 그런 시간이 쌓여야 비로소 편안해지거든요. 이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단지 속도와 단계가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는 10분에서 20분 정도의 감정 워밍업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은 겉으로 보기에는 그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어깨를 한번 두드려주고 손을 가볍게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는 심장 박동이 조금씩 안정되고 호흡이 깊어지고 긴장돼 있던 신경이 서서히 이완되는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쌓였던 피로와 서운함, 걱정이 조금씩 내려앉으면서 그래, 이 사람 옆에서는 편해도 괜찮지 라는 감정이 생겨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첫 15분은 몸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마음을 풀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건너뛰고 곧바로 행동으로 들어가면 여성의 몸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문을 열라는 요구를 받는 셈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긴장이 올라가고 어쩌면 불편함이나 통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15분을 충분히 채워주면 그 다음은 훨씬 부드럽게 이어집니다. 준비된 마음은 몸이 따라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줍니다. 두 번째로, 많은 남성분들이 오랫동안 믿어온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조금 강하게, 적극적으로 해야 좋아한다는 생각입니다. 젊을 때는
어느 정도 통했을지도 모릅니다. 서로의 체력도 좋고 회복도 빨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과감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년 이후 여성의 몸은 예전보다 예민해지기 쉬운 동시에 한편으로는 쉽게 피로를 느끼고 상처받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이때 예전처럼 힘을 주어 다가가면 마음보다는 통증과 긴장이 먼저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힘의 크기가 아니라 리듬과 호흡, 그리고 손끝의 온도입니다. 일정한 리듬은 상대에게 안정을 주고 부드러운 호흡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차갑지 않고 따뜻한 손은 말보다 먼저 나는 너를 소중하게 다루고 싶다라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세게, 빠르게, 많이 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부드럽게, 꾸준히, 편안하게 이어가는 것이 성숙한 실력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더 빛을 발하는 섬세함입니다. 세 번째로, 많은 남성분들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의 경험을 현재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분 30년 동안 아내를 기쁘게 해주었던 방식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기억은 소중한 추억이고 두 분 사이의 역사를 만든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몸과 감정이 달라진 지금, 그때의 방법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항상 최선일 수는 없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내가 예전처럼 웃지 않고 그저 조용히 눈을 감아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그 방식이 편안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왜 예전 같지 않지? 라고 서운해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의 너에게 맞는 방법을 같이 찾아볼까? 라는 태도입니다. 변화한 몸에는 새로운 리듬이 필요합니다. 속도를 조금 늦추고 익숙한 패턴을 약간 바꿔보는 것만으로도 아내는 이 사람은 지금의 나를 알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낌 하나가 굳게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네 번째는 소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좀 창피합니다. 제가 모르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묻는 것은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편해. 어디가 좀 더 좋니? 혹시 불편한 데는 없어?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정보를 얻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나는 네 느낌이 궁금하고 그 느낌을 소중히 대하고 싶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반대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상대의 표정만 대충 읽으려 하거나 내 머릿속에 있는 상상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면 실수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집니다. 잘못된 추측은 서운함을 낳고 서운함은 다시 침묵을 부릅니다. 이런 악순환을 끊는 가장 빠른 방법이 바로 솔직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관계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살려내는 출발점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낮 시간의 감정이 밤의 친밀함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 종일 대화 한마디 없이 각자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작은 부탁에도 짜증 섞인 대답을 주고받던 부부가 밤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서로에게 깊이 다가가기는 어렵습니다. 몸은 가까워지더라도 마음은 여전히 멀리 서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낮 동안 주고받은 작은 미소, 짧은 안부, 오늘 좀 피곤하지 않았어 라는 한마디가 밤의 연결을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일상 속 친밀감 1%가 밤의 연결 99%를 만든다. 설거지를 도와주는 손길, 같이 마시는 한 잔의 차, TV를 보면서 나누는 짧은 농담.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쌓이면 밤이 되었을 때 서로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미 마음이 가까워져 있기 때문에 몸을 맡기는 것도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남성의 속도와 여성의 단계는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존중하는 태도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많은 남성들이 알지 못한 채 반복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수들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실수들을 어떻게 부드럽게 고쳐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관계를 조용히 약하게 만드는 5가지 대표적인 실수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작은 수정 하나가 수년간 닫혀 있던 문을 다시 열어주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계가 이렇게까지 멀어졌는데 이제 와서 바뀔 수 있을까요? 라고 물으시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본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난 결심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동안 조금 비껴가 있던 방향을 살짝만 바로잡아줘도 생각보다 빠르게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한 60대 남성분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스스로를 남자답게 적극적인 스타일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 강하게 리드해야 아내도 좋아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런데 60대를 넘기면서부터 아내가 점점 피하는 느낌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처음엔 이제 나에게 관심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하며 섭섭해 하셨고, 그 섭섭함이 쌓이면서 더 조급해지고 조급함이 행동에 그대로 묻어나왔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아내분께 조심스럽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속마음을 꺼내놓았습니다. 선생님, 제가 남편을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요즘은 조금만 세게 다가와도 몸이 먼저 움찔해요. 혹시 또 아플까봐 겁이 나고, 그게 얼굴에라도 드러나면 남편이 상처받을까봐 그냥 모르는 척 등을 돌리고 말게 돼요. 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은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남편의 서두름과 아내의 방어 반응이 계속 어긋나고 있던 것입니다. 남편은 반응이 없다고 느껴 더 힘을 주고, 아내는 그 힘 때문에 더 몸이 굳어지고, 그 굳어짐을 보고 남편은 또다시 역시 나 때문인가 라고 오해하는 악순환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이 지점을 아주 작은 수정으로 바꾸어 보기로 했습니다. 첫째, 예전처럼 빠르게 강하게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은 10분만 천천히 가볍게라는 새로운 약속을 정했습니다. 둘째, 아내의 표정을 보고 혼자 해석하지 말고 아주 짧은 말 한마디라도 꼭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때? 조금 천천히 해볼까? 같은 말이었지요. 처음에는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번 반복되자 아내의 어깨에서 보이던 긴장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아내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남편이 예전처럼 밀어붙이지 않고 제 눈치를 보면서 속도를 맞춰주는 걸 느끼는 순간 오히려 마음이 더 편해졌어요. 이제는 나를 여전히 여자라고 생각해 주는구나 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조금 덜 세게, 조금 더 천천히, 그리고 한두 마디의 확인. 겉으로 보기에는 사소한 변화 같지만 이 작은 수정이 두 사람의 관계에 처음으로 안도감이라는 숨을 불어 넣어준 것입니다. 또 다른 부부는 70대였습니다. 이 부부는 무려 10년 동안 서로의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채 같은 집에서 동거인처럼 지내고 계셨습니다. 다툼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씩 말을 아끼고 서운함을 삼키고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하는 생각으로 모든 것을 마음속에 묻어두었습니다.
밤이 되면 각자의 침대 모서리에 누워 등을 돌린 채 조용히 잠들었습니다. 어느 날 상담 중에 제가 남편분께 여쭤보았습니다. 지금 아내분께 단 한 문장만 건넬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로 겨우 한 문장을 꺼냈습니다. 사실은 나는 아직도 당신 손을 잡고 싶다고. 그 말을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아내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 그 말 한 번만 들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부담일까봐, 이제는 여자로 안 보일까봐 먼저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두 분이 서로를 향해 하고 싶었던 말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좋다. 그런데 그 한 문장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10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 두 분은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최소한 한 문장은 꼭 서로에게 솔직하게 말해 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은 좀 힘들었어. 밥 맛있게 먹었어. 당신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아주 짧은 말들이었지만 이 짧은 문장들이 두 사람의 뇌에 쌓여있던 긴장 신호를 조금씩 내려주었습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남성의 서두름은 여성의 몸과 마음을 보호하려는 방어 반응을 일으킵니다. 몸이 긴장하면 머리도 함께 긴장하고, 긴장한 뇌는 어떤 자극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화가 부족하면 상대의 의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머릿속은 온갖 최악의 경우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혹시 나를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건 아닐까? 내가 부담인가 하는 생각들이 가득해지면 자연스럽게 몸은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낮에 쌓인 서운함과 오해는 밤이 되면 그냥 자자라는 말로 바뀌고, 그렇게 며칠, 몇 달, 몇 년이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이 모든 흐름은 생각보다 아주 작은 지점에서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우선 내 방식이 맞다라는 확신을 조금 내려놓고, 혹시 나는 오해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을 혼자 품고 있지 말고 조심스럽게 상대에게도 건네보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느껴? 내가 뭘 다르게 하면 좋겠어? 이 질문들은 서로를 비난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함께 길을 찾기 위한 시작점입니다. 제가 수많은 부부를 보면서 내린 한 가지 결론이 있습니다. 오해를 바로잡는 것만으로도 관계의 70%는 회복될 수 있다. 몸이 완전히 젊을 때처럼 돌아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에 대해 쌓여있던 잘못된 해석들을 하나씩 걷어내는 일입니다. 아내가 나를 밀어내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플까봐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남편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자신감이 떨어져 말을 못하고 있었구나. 이런 깨달음들이 쌓일수록 마음속 문은 다시 조금씩 열립니다. 이제 우리는 실수를 탓하는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이제부터 무엇을 바꿀 수 있느냐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렇게 바로잡힌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떻게 관계를 따뜻하게 되살려 갈 수 있는지 단계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준비 단계에서부터 몸과 마음이 자연스럽게 함께 열릴 수 있도록 돕는 구체적인 흐름을 차근차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성의 몸은 스위치가 아니라 온도가 올라야 열리는 문입니다. 단추 하나 딱 누르면 바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천천히 데워야 부드럽게 풀리는 도자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성은 마음이 움직이면 곧바로 몸이 따라가는 경우가 많지만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는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준비 시간이 있습니다. 저는 이 첫 단계를 따뜻하게 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기 전에
마음의 온도부터 올려주는 15분의 시간입니다. 이 15분은 거창한 이벤트를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너무 특별한 날처럼 만들려고 하면 서로 어색해지기 쉽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아주 작은 접촉과 대화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목적이 아니라 분위기입니다. 당장 어디로 가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 그저 오늘 하루를 함께 마무리하고 서로의 숨소리를 맞춰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먼저 손부터 빌려보십시오. 식탁을 치운 뒤 TV를 보다가 혹은 그저 방 안을 지나가다가 아내의 손을 잠시 잡아주는 것입니다. 꼭 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살짝 포개기만 해도 됩니다. 손은 몸에서 가장 많은 온기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나이가 들어 피부는 얇아지고 혈관은 더 잘 느껴지기 때문에 이 손의 온도 하나가 상대에게 큰 메시지로 전해집니다. 나는 지금 내 옆에 있어. 말로 하지 않아도 손의 온도에서 그 마음이 전달됩니다. 어깨와 등, 목 뒤도 좋은 출발점입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싱크대 앞에 서 있는 아내의 어깨를 뒤에서 가볍게 눌러주거나 소파에 앉아 있을 때 등을 둥글게 쓰다듬어 주는 것만으로도 긴장된 근육이 조금씩 풀려나갑니다. 중요한 것은 힘을 주어 마사지하듯 누르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어. 오늘도 고맙다 라는 마음을 손끝에 실어 보내는 것입니다. 목 뒤를 천천히 쓸어내릴 때는 호흡도 함께 느긋하게 맞춰 보십시오. 당신의 숨이 느려질수록 아내의 숨도 자연스럽게 따라 내려갑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준비됨을 알려주는 첫 신호입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민감한 부위를 향해 곧장 손이 가는 순간 그 따뜻했던 터치는 방향을 잃고 맙니다. 아, 또 급하게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아내의 몸은 다시 경계 모드로 돌아갑니다. 이 15분은 어디까지나 비성적인 접촉, 즉 아무 요구가 없는 손길이어야 합니다. 요구가 없는 손길을 받았을 때 여성의 마음은 비로소 안전하다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손길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대단한 이야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삶의 소소한 이야기가 더 좋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점심은 뭐 먹었어? 요즘 잠은 좀 어때? 같은 질문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의 내용이 아니라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마음입니다. 대답을 듣고 나서 아, 그렇구나 하고 한 번 더 받아주는 여유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짧은 유머도 도움이 됩니다. 예전에 있었던 작은 실수담이나 함께 웃었던 기억을 꺼내보는 것도 좋습니다. 웃음은 뇌에 쌓여있던 긴장을 빠르게 내려주고 두 사람 사이의 거리를 순식간에 줄여줍니다. 환경도 몸과 마음의 온도를 올리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방 안의 불을 모두 환하게 켜두기보다는 밝기를 조금 낮춘 따뜻한 조명 하나만 켜보십시오. 눈에 들어오는 빛의 온도가 달라지면 뇌가 느끼는 자극도 달라집니다. 자극적인 TV 소리는 잠시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익숙한 자연의 소리 정도만 배경에 두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있는 가벼운 향초나 은은한 방향제가 있다면 너무 강하지 않은 향으로 공간을 채워보십시오. 이런 요소들은 모두 지금은 긴장할 때가 아니라 쉬어도 되는 시간이다라는 신호를 뇌에 보내줍니다. 하루 종일 바깥에서 혹사당한 몸과 마음은 집에 와서도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여성은 가족, 자녀, 건강, 미래에 대한 걱정을 한꺼번에 떠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걱정들이 머릿속을 가득 메우고 있을 때
몸이 갑자기 부드럽게 반응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몸을 열어달라고 하기 전에 먼저 마음이 쉴 수 있는 환경부터 마련해 주세요. 조명, 소리, 향기, 그리고 당신의 말투와 표정이 바로 그 환경을 만듭니다. 이렇게 손길과 대화, 그리고 환경이 함께 어우러지면 여성의 몸은 서서히 위험 모드에서 안전 모드로 전환됩니다. 처음에는 어깨가 굳어 있었을지 몰라도 어느 순간부터 힘이 빠지고 말투가 부드러워지고 숨이 깊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얼굴 근육이 조금씩 이완되고 인상이 풀리면서 눈빛도 한층 따뜻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몸과 마음의 온도가 함께 올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기까지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면 그 다음은 억지로 끌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단계에서는 이렇게 따뜻해진 마음과 안정된 몸을 바탕으로 어떻게 조금 더 깊이 문을 열어갈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의 호흡을 맞추며 진짜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은 서두르지 마시고 우선 이 15분의 따뜻하게가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삶 속에서 천천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성의 반응은 속도가 아니라 단계를 따라 천천히 나타납니다. 앞에서 우리가 함께 준비한 15분의 따뜻하게, 단계가 마음과 몸의 온도를 올려주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는 그 따뜻해진 마음이 조금 더 깊이 열리도록 도와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하게 문을 밀어젖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반쯤 열린 문을 조심스럽게 상대의 호흡에 맞춰 조금 더 열어주는 시간입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섬세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분위기가 좀 풀린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빨리 진행해야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바로 그 조급함이 다시 문을 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일수록 한 번 더 속도를 늦추고 한 번 더 상대의 표정과 호흡을 살펴보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 저는 이것을 열림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미 손과 어깨, 등과 목 뒤로 충분히 긴장을 풀어주었다면 이제는 조금 더 중심에 가까운 부분으로 손길을 옮길 수 있습니다. 허리와 옆구리, 아랫배 같은 곳입니다. 이 부위들은 몸의 중심과 가까우면서도 상대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지점입니다. 다만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손의 속도는 느리고 일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허리를 감싸 안을 때에도, 옆구리를 쓰다듬을 때에도 손이 불규칙하게 빨라졌다 느려졌다 하면 상대의 몸은 다시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파도가 천천히 밀려왔다 천천히 물러가듯이 손길 역시 부드럽고 일정한 흐름을 가져야 합니다. 강한 자극이 아니라 나는 지금 여기 있다, 너를 지키고 있다 라는 메시지를 담은 안정된 움직임이어야 합니다. 이때 손의 방향이나 힘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반응을 보면서 조금씩 조절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때 필요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불편하면 꼭 말해줘.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안전 신호입니다. 이 말을 들은 여성의 마음은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되는구나, 내가 불편하다고 말해도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는 안도감을 갖게 됩니다. 이 안도감이 쌓일수록 몸은 경계를 풀고 서서히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숨이 조금 더 깊어지고 어깨가 내려가고 배에 힘이 빠지는 것이 느껴진다면 이미 몸은 열림의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꼭 기억하실 점은
반응이 눈에 띄게 크지 않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년 이후의 여성에게는 아주 작은 변화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표정, 미묘하게 바뀐 숨소리, 몸의 무게를 조금 더 맡기는 느낌. 이 모든 것들이 괜찮아. 지금 이 흐름을 믿어도 돼 라는 몸의 대답입니다. 그 대답을 놓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그저 함께 거기에 머물러 주는 것이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 조화의 시간이 찾아옵니다. 이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호흡을 맞추는 일입니다. 내가 숨을 들이쉴 때 상대도 함께 들이쉬고 내가 내쉴 때 상대도 자연스럽게 내쉴 수 있도록 숨의 리듬을 천천히 맞춰보는 것입니다. 이 호흡이 맞기 시작하면 두 사람의 몸은 마치 하나의 리듬을 가진 악기처럼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굳이 억지로 무엇을 더 하려 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깊은 연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남성분들이 자주 하시는 실수가 하나 있습니다. 좀 더 잘해야 한다. 더 큰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은 다시 긴장하고 긴장한 기운은 그대로 상대에게 전해집니다. 관계는 경쟁이 아닙니다. 누가 더 잘하느냐, 누가 더 강하냐를 겨루는 자리가 아니라 둘이 함께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섬세한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숨을 쉬고 함께 느끼려는 마음입니다. 대화 역시 이 단계에서 큰 역할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때는 말하면 분위기가 깨지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시지만 오히려 짧고 진심 어린 말은 분위기를 더 깊게 만듭니다. 지금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이렇게 함께 있는 시간이 나는 참 고맙다. 이런 문장들은 상대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느낌을 선물합니다. 이 느낌이야말로 진정한 친밀감의 중심입니다. 서로의 반응을 읽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몸이 살짝 뒤로 물러나는지, 어깨에 다시 힘이 들어가는지, 손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더 꼭 쥐는지, 이런 작은 신호들은 말을 대신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를 읽으려는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두 사람의 관계는 조화라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조화는 화려한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맞추기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조절하는 움직임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결국 가장 깊은 순간을 결정하는 것은 복잡한 기술이 아니라 심리적, 신체적 조화입니다. 마음이 함께 움직이고 호흡이 함께 흐르고 몸이 함께 편안해지는 그 지점이 바로 두 사람이 진짜로 만나는 순간입니다. 이때 느껴지는 것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구나 라는 깊은 안도감과 감사입니다. 이렇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단계를 지나보시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아, 결국 중요한 건 빠르게 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속도로 함께 걷는 거였구나. 이 깨달음은 관계 전체를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바꿔줍니다. 그리고 이 시선은 다음 단계, 즉 여성의 몸과 마음을 이해하는 세 가지 축을 배우는 데 아주 든든한 밑바탕이 됩니다.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지금까지의 흐름 위에 조금 더 구체적인 이해를 쌓아갈 수 있도록 몸과 심리, 그리고 감정의 언어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성은 말보다 신호로 먼저 이야기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왜 솔직하게 말해주지 않을까라고 답답해 하시지만 실제로는 여성의 몸과 표정, 호흡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를 배운 적이 없을 뿐이죠.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면서 어떻게 하면 아내의 몸과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열림의 신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신호들은 갑자기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보다는 아주 작은 변화로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따뜻해지는 피부는 그중 가장 쉽게 느낄 수 있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손을 잡았을 때 차갑게 느껴지던 손과 팔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온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어깨나 등, 배 쪽을 가만히 만져보면 처음보다 온도가 올라갔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방 온도 때문이 아니라 긴장이 풀리고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몸이 편안해지고 있다는 징표입니다. 호흡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긴장된 사람의 호흡은 얕고 빠릅니다. 반대로 마음이 풀릴수록 숨은 깊어지고 들숨과 날숨의 간격이 넉넉해집니다. 아내의 가슴이나 배가 아주 천천히 오르내리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을 어느 정도 신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때 서두르지 않고 그 호흡의 리듬에 맞춰 함께 숨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몸은 더 깊이 연결됩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더 하려 하기보다 지금 조금씩 열리고 있구나라고 느끼며 함께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 주변의 부드러움도 놓쳐서는 안 될 신호입니다. 사람은 긴장하면 무의식적으로 배에 힘이 들어갑니다. 배가 딱딱해지고 허리 주변 근육도 굳어지지요. 반대로 마음이 안정을 찾으면 배가 말랑해지고 손을 올렸을 때 힘이 빠져 있는 느낌이 듭니다. 아내의 배와 허리, 옆구리를 살짝 감싸 안았을 때 처음보다 몸이 훨씬 편안하게 기대고 있다면 이미 몸과 마음은 조금 더 맡겨도 괜찮다는 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중단의 신호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신호들을 알아차리는 것이야말로 진짜 배려입니다. 갑자기 어깨나 허리에 힘이 탁 들어가는 순간 다리를 모으거나 몸을 뒤로 빼려는 움직임, 숨을 잠깐 멈추는 듯한 느낌들. 이런 반응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조금 불편하다. 지금은 속도가 부담스럽다라는 몸의 말입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사실은 바로 이 순간에 진정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 작은 변화를 느꼈다면 즉시 속도를 늦추고 한 번은 꼭 물어봐야 합니다. 조금 천천히 할까? 불편한 데 있어? 라는 짧은 한마디만으로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대는 이 사람은 내 몸의 반응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구나 라고 느끼게 되고 그 느낌은 다음에 더 깊이 열릴 수 있는 신뢰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같은 속도로 밀고 나가면 몸과 마음은 동시에 다시 다치게 됩니다. 한두 번의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는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거리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합니다. 신호를 눈치챘다면 멈추는 용기도 실력입니다. 멈추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속도를 줄이고 손길의 방향을 바꾸고 잠시라도 대화로 돌아가는 그 순간이 오히려 관계를 더 깊고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의 바탕에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습니다. 여성의 반응은 기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옆에서는 괜찮다라는 마음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서두르지 말자. 너의 속도에 따를게 라는 짧은 문장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마음의 안전벨트와도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여성의 뇌는 빨리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 나의 느낌을 존중받고 있다는 안정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많은 부부를 보면 여성 반응의 70%는 이 심리적 안정감에서 나옵니다. 특별한 기술을 새로 배워서가 아니라 네가 편한 방식으로 가자라는 태도를 반복해서 보여줄 때 비로소 몸의 신호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따뜻해지는 피부, 깊어지는 호흡, 부드러워지는 배의 느낌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몸이 먼저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아내의 반응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읽어보겠다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조금 따뜻해졌는지, 조금 느긋해졌는지, 혹은 갑자기 굳어지지는 않았는지 그 신호들을 조용히 관찰하고 필요할 때마다 속도를 조절하고 말로 확인해 보는 것.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 순간 두 사람만의 언어가 만들어집니다. 이제 우리는 몸과 심리의 신호를 읽는 법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이 신호들을 말로 어떻게 따뜻하게 풀어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여성의 마음을 더욱 깊이 열어주는 감정의 언어, 다시 말해 어떤 말들이 아내의 마음을 가장 편안하게 만드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몸의 신호와 마음의 언어가 만나면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부드럽고 단단해질 것입니다. 여성이 듣고 싶어 하는 말은 결국 하나입니다. 너는 여기서 안전하다. 완벽한 기술. 복잡한 방법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이런 느낌을 전해주는 한 문장입니다. 남성분들은 종종 어떻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는 것보다 나를 배려해주는 말이 더 고맙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감정의 언어라고 부릅니다. 이 언어를 쓸 줄 알게 되면 몸의 반응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장부터 볼까요? 난 네가 편한 게 가장 좋아. 이 말은 겉으로 보면 아주 평범합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숨어 있습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중요하다. 나의 만족보다 너의 편안함을 먼저 생각한다는 마음이지요. 이 말을 들은 순간 여성은 지금 나를 평가하려는 게 아니구나 라는 안도감을 느낍니다. 평가가 사라져야 비로소 마음이 조금씩 열립니다. 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네가 좋을 때만. 이 한 문장은 여성의 긴장을 크게 내려줍니다. 오늘은 좀 힘들다라고 솔직히 말해도 괜찮고 조금만 쉬었다가 하자라고 해도 이해받을 수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와 기분은 날마다 달라집니다. 그 변화를 존중해주는 사람 옆에 서라야 비로소 오늘은 조금 더 열어봐도 괜찮을까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반대로 매번 왜 이렇게 자꾸 피하냐는 말만 듣게 되면 그 마음은 점점 더 깊이 숨어버립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자주 권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너를 잘 이해하고 싶어. 이 말은 내가 이미 다 안다는 태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말입니다.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 상대를 새롭게 바라보려는 겸손, 그리고 함께 배워가자는 초대가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여성은 이 사람은 내 몸과 마음을 하나의 세계처럼 존중하는구나 라고 느끼게 됩니다. 그때부터 여성은 조금 더 솔직하게 자기 느낌을 표현할 용기를 내게 됩니다. 감정 언어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말을 통해 상대에게 너의 느낌은 중요하다. 나는 그것을 알고 싶다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은 단지 공기를 흔드는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뇌와 몸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신호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는 뇌에서 긴장을 낮추고 이 상황은 안전하다라는 판단을 내리도록 돕습니다. 그러면 몸은 스스로 경계태세를 풀고 더 편안하게 반응할 준비를 합니다. 반대로 무심한 한마디, 상처가 되는 말 한마디는 몸을 단단하게 만들고 마음을 먼저 닫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어는 몸의 반응을 여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이제
실제로 있었던 한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0대 초반의 부부였고 결혼한 지는 40년이 넘은 분들이었습니다. 두 분은 같은 집에서 살고 있었지만 8년 동안 서로의 손을 제대로 잡아본 적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투고 떨어져 산 것도 아닌데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거리가 생겼고 그 거리를 아무도 먼저 줄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린 것입니다. 상담 중에 제가 남편분께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내분께 꼭 한 문장만 전한다면 어떤 말을 해보고 싶으십니까? 그분은 한참 동안 입을 떼지 못하다가 목소리를 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 아직도 당신이 좋고 그래서 미안합니다. 아내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 제가 짐이 된 줄 알았어요. 나이도 들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당신이 나를 피한다고만 생각했어요. 근데 아직도 좋다고 미안하다고 말해주는 그 한마디가 그게 참 듣고 싶었어요. 두 사람 사이를 바꾼 것은 복잡한 상담 기법도 대단한 치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속에만 담아두었던 한 문장을 조금 늦게라도 솔직하게 꺼내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두 분은 한 가지 작은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잠들기 전에 그날 가장 고마웠던 것 한 가지를 꼭 말해보기로 한 것입니다. 오늘 같이 걸어서 좋았다. 밥 맛있게 먹었어. 네가 옆에 있어서 덜 외로웠어. 이 작은 연습을 한 달 정도 이어가자. 두 분의 표정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서로를 볼 때 어색함이 먼저 올라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눈빛이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남편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예전처럼 거창한 걸 하지 않아도 그냥 손만 잡고 있어도 둘 다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게 저는 참 좋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말을 바꾸면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몸의 반응도 함께 변한다는 것입니다. 기술을 더해가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그 모든 것의 기초는 결국 언어입니다. 말은 기술을 이깁니다. 말은 마음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 문장은 제 오랜 진료 경험에서 나온 진심 어린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다 보신 뒤에 꼭 한 번쯤 시도해 보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주 짧은 문장 하나라도 좋습니다. 난 네가 편한 게 가장 좋아. 억지로 말고 네가 좋을 때만 하자. 내가 지금 너를 잘 이해하고 싶어. 이 중 한 문장만이라도 진심을 담아 건네보십시오. 상대의 표정이 당장 크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분명히 마음 어딘가에 남아서 서서히 굳어있던 얼음을 녹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몸과 마음, 그리고 언어라는 세 가지 축이 어떻게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모아 실제 삶 속에서 작은 변화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이어지는 마무리 부분에서는 변화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께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오늘부터 어떤 한 걸음을 내디디면 좋을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랜 세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의 거리가 멀어져 있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나누는 것이 어색했고 손끝이 스치기만 해도 서로의 숨이 먼저 굳어버리던 시절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저녁 남편이 아주 조심스럽게 건넨 작은 손길 하나가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오늘은 어땠어? 라는 짧은 질문과 함께 그 손길은 오랫동안 얼어있던 마음을 조금씩 녹여주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지만 그 순간 두 사람은 다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수십 년의 진료와 상담을 통해
이런 장면을 받을 때마다 똑같은 결론에 도달합니다. 사랑은 결코 나이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예전의 방식이 더 이상 서로에게 닿지 않을 뿐이고, 새로운 표현을 배우면 사랑은 언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감정을 잃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뿐입니다. 그 변화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다면 관계는 언제든 다시 온기를 되찾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세 가지 중요한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여성의 몸과 마음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안전감이라는 토대 위에서 열립니다. 다음으로 속도를 맞추고 신호를 읽으며 섬세하게 다가가는 것이 친밀감의 문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보다 더 강력한 것은 감정을 담은 언어였습니다. 네가 편한 게 가장 좋아. 천천히 가도 괜찮아. 널 이해하고 싶어. 라는 말이 관계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을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입니다. 너무 크거나 어려운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밤 단 10분만 아내에게 건넬 한 문장과 가벼운 손길을 준비해보세요. 특별한 기술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 한 조각만으로도 오래 닫혀있던 문이 천천히 열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단 하나의 작은 변화를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익명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앞으로의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성의 신체 언어 읽기와 노년의 감정, 워밍업 기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노년이 더 따뜻해지고 그 따뜻함이 관계의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